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이 부정전 구조물의 해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전 구조, 앞 시간에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게 첫 번째로 정전 구조물의 해석부터 했었죠. 정전 구조물 해석을 했었죠. 처음에 정전 구조물 해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짐 산정을 했었죠. 이 두 개가 되고 나면 드디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게 이 부정전 구조물의 해석입니다. 처짐을 구하지 못하면은 변형에 대한 적합 조건을 알 수가 없고, 그럼 이제 부정전 구조물에서 나오는 이 적합 방정식이나 이런 게 다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정전 구조물의 정의부터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해보면, 힘의 평형 조건으로 이제 모든 부재력을 산정이 가능하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의 평형 조건은 시그마 m은 0, 시그마 h는 0, 시그마 v는 0이 되겠죠. 이 평면인 구조물일 땐 이 세 개가 될 것이고, 뭐 3차원이라면은 6개가 되겠죠. 이것으로 이제 이 조건만 가지고 모든 부재력이 다 산정 가능한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정전 구조물이고, 이때까지 우리가 많이 풀었던 구조물이죠. 이것이 이제 정전 구조물이고, 힘의 평형 조건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부재력이 있는 경우, 이 경우가 이제 부정전 구조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산정 불가능한 부재력을 풀기 위해서는 적합 방정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적합 방정식은 결국에 이제 변형에 대한 적합 조건에 의한 겁니다. 변형에 대한 적합 조건. 따라서 그래서 이제 변형을 산정할 수 있어야, 여기서 말하는 변형은 이제 처짐 또는 처짐각이 되겠죠. 처짐이나 처짐각을 산정할 수 있어야 이 부정정을 풀 수 있다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고요. 부정정 차수 구하는 거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앞에 거 보고 복습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미지의 반력수 더하기 미지의 부재력수 빼기 평형조건식 수 가지고 산정하면 된다고 했죠. 뭐 간단한 구조물 하나만 가지고 복습을 해보면, 뭐 이 정도의 간단한 구조물, 뭐 딱 봐도 3차 부정정인 게 딱 티가 나는데, 이 경우에 이제 미지의 반력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미지의 반력수가 6개가 되네요. 미지의 부재력수는 여기 이렇게 이제 충력이 이렇게 축방량 힘이 3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모멘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멘트가 6개가 있네요. 그래서 부재력이 총 축방향 힘 3개 더하기 모멘트 6개 빼기 평형조건 식수. 평형조건 식수는 절점당 3개니까 절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절점당 3개인데 절점이 4개가 있으니까 3, 4, 12 해서 하면 3이 나온다 이거죠. 그럼 얘는 이제 3차 부정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처음에 풀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걸 어느 세월에 일일이 다 풀고 있어요. 뭐 간단한 구조물은 그냥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얘 정정이죠. 얘는 정정이에요. 얘 정정인데 정정에서 반력이 3개 더 생겼네. 정정 플러스 반력 3. 3차 부정정이 되겠네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부재가 하나 걸렸는데 얘가 트러스라서 이제 이렇게 측량만 받아요. 그러면은 이 3차 부정정이었는데 축방향에 부재력이 하나 더 생겼죠. 축방향에 부재력이 하나 더 생겼으므로 얘는 이제 정정 플러스 반력 3개 더하기 부재력 력 1 하면 4차 부정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3차 부정정이었죠. 이 3차 부정정에서 이렇게 부재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부재가 하나 더 생겼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충격만 받는 애가 아니라는 거죠. 이 경우는 부재력 하나, 둘, 3개가 더 생겼네. 그럼 이제 정정 더하기 반력 3 더하기 부재력 3 6차 부정정일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정정인 구조물을 기본적인 많이 보던 형태는 뭐가 정정인지 알잖아요. 정정인 구조물에서 이런 식으로 부재력하고 반력이 몇 개가 추가됐는지를 알아내면 그러면은 부정정 차수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이 수식에 의해서 부정정 차수를 산정하다가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매번 일일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정정 산정에 대한 간단한 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것만 좀 설명을 했고요. 이 부정정 차수를 산정을 해야 이게 부정정인지 정정인지 알아야 되고 몇 차 부정정인지 알아야 기본적으로 풀 수 있죠. 예외는 있습니다. 매트리스 변이법 같은 경우는 몇 차 부정정인지 알지 못해도 풀 수 있고 뭐 강성도법이 다 거기에 해당되겠네요. 뭐 처진각법이나 모멘트 분배법도 사실 몇 차 부정정인지는 알아야 되지만 몇 차 부정정인지 몰라도 푸는데 지장이 없는 풀이법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유연도법. 기본적으로 부정정 구조물을 산정하는 방법은 이 유연도법하고 강성도법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P는 K 곱하기 델타라고 했죠. 그리고 얘가 이 강성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강성을 구해서 강성을 구하기 위해서 강성을 이용해서 풀면 강성도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연도 같은 경우는 델타는 K분의 1 곱하기 P가 되고 이 K분의 1 얘가 유연도라고 했습니다. F라고 앞에서 표기한 적이 있었네요. 유연도를 이용해서 풀면 이게 유연도법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유연도를 이용했다라는 얘기는 얘가 P가 미지수라는 거예요. 강성도를 이용해서 풀었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델타가 미지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유연도법은 절점에서의 힘, 단면력 또는 반력, 얘가 이제 이 미지수가 단면력 또는 반력이 되는 거죠. 이 단면력 또는 반력을 미지수로 두고 구조물의 유연도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이고요. 일반적인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변이일치법 같은 경우는 변형에 대한 적합 조건을 이용해서 잉여력을 산정하는 방법이고요. 가상일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가상일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부정정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정 구조물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가상일법은 말 그대로 이 처짐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상일법을 이용한 상태에서 변이일치법으로 최종적으로 부정정 구조물을 해석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사실 고전역학에서는 거의 메인이 되는 방법이죠. 거의 메인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왔는데 사실은 가상일법만으로 할 수 있지 않다. 가상일법 더하기 변이일치법.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변이일치법만 가지고 부정정 구조물을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변이일치법을 이용해서 변형 적합 조건을 이용하려면 처짐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별도의 처짐 산정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세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변이일치법만 가지고 문제를 부정정을 아예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처짐을 알고 있는 경우. 우리 그 간단한 처짐 외우고 있잖아요. 등분포 하중이 떨어지는 정정보 중앙부 처짐 기억하고 있잖아요. 384분의 5 오메가 L 제곱 뭐 이런 정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뭐 혹은 뭐 캔틸레버의 끝에 집중 하중이 떨어진다. 이 정도 처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짐을 외우고 있는 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변이일치법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내가 처짐을 다 외우고 있다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가상일법하고 두 개, 가상일법이 굳이 아니라도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상일법이 많이 선호되어 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법 같은 경우는 에너지법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 카스틸리아노 제1 정리하고 최소일의 원리, 최소일의 원리가 카스틸리아노 제2 정리거든요. 제1 정리하고 제2 정리를 두 개를 같이 이용하면 부정정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는 그 정정 구조물 처짐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카스틸리아노 제1 정리만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제2 정리까지 사용하면 부정정 구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부정정 구조물까지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에너지법이, 최소일법이 예전에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물에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뭐 뻔하죠. 적분하기가 어려워서. 이 가상일법을 사용하는 방법도 뻔하죠. 적분하기가 조금이라도 쉬워지니까. 하지만 적분을 어차피 계산기가 할 거면 에너지법이 더 빠르다. 그래서 이제 유연도법은 에너지법만을 사용한다라고 밑에 이렇게 크게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매트리스 응력법 같은 경우는 미지력에 대한 적합 매트리스 B를 이용해서 연산하는 건데요. 이 매트리스 응력법은 가상일법 플러스 그 매트리스법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일법을 사용할 때 단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물 해석을 2번 해야 됩니다. 뭐 부정정 개수만큼 해야 되는 정도죠. 그래서 이제 해석 개수가 좀 늘어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해석 자체가 늘어난다고 해도 결국에 이 매트리스만 짜고 나면은, 이 적합 매트리스만 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순탄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적합 매트리스 대신 이제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짜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뭐 위에 변이일치법이나 가상일법에 비하면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매트리스 응력법을 사용하면 매트리스 변이법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서로 상호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적으로 봤을 때 이 매트리스 응력법은 나쁘지 않다 정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에너지법이고, 그 다음을 차순위를 굳이 둔다면 매트리스 응력법이고, 변이일치법은 특정 상황에서는 효율적이라는 거. 이 처짐을 내가 외우고 있는 거 가지고 다 풀 수 있을 때, 내가 처짐을 많이 외우고 있을 때, 저는 외우는 게 너무 싫어서 변이일치법을 싫어해요. 저는 처짐 외우는 게 딱 2개밖에 없거든요. 등분포 하중에 집중 하중 떨어지는 정정 구조물.
등분파 중에 정정보, 중앙부하고 뭐 캔티에 집중하중 떨어지는 거 이 두 개 말고는 저는 하나도 외우지 못합니다. 하나도 외우지 못해도 어차피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필요하면은 진짜 처짐 같은 거는 순식간에 풀어가지고 문제 이용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외우기 싫어하는 사람도 어떻게든 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연도법은 뭐 이 방법들이 있지만 결국에 사용할 거는 에너지법만 사용할 거고 강의에서는 에너지법만으로 풀 겁니다. 에너지법만으로만 풀 거고 나머지는 이론적인 것만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첫 번째 이 유연도법 중에 첫 번째 이 변일치법 플러스 가상일법 이 변일치법만 가지고 풀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걸 풀기 위해서 이 구조물 하나 가져왔어요. 얘 같은 경우는 캔틸레버 보가 있다면 캔틸레버 보가 정정인데 지금 반력이 하나가 더 추가됐으니까 얘는 1차 부정정이 되겠네요. 얘는 1차 부정정 구조물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정력을 하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반력 VB를 부정정력으로 놓고 여기 반력 VB를 부정정력으로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그 부정정력으로 놓고 그럼 이제 구조물을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Alt1은 여기에 하중 P가 이렇게 떨어지는 애 더하기 Alt2는 반력 VB만 작용할 때 얘 더하기 얘에서 최종적으로 B점의 처짐은 다 더하면은 처짐이 0 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처짐을 외우고 있어가지고 여기 처짐을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반력 VB 하나, 여기도 어차피 집중하중 캔티잖아요. 여기 처짐도 내가 바로 구할 수 있다. 별도의 방법을 쓰지 않고. 그러면은 뭐 해석 두 번 하기나 말기나 그래봤자 뭐 이 처짐 하나 둘 더해가지고 0 해놓고 풀면 되니까 빨리 풀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구조물의 경우는 변일치법이 아직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구조물은 그러니까 이제 처짐에 관한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어쨌든 처짐에 관한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여전히 변일치법은 가장 빠른 풀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처짐들만 있다라는 게 있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당장 여기 이 문제를 풀려고 해도 뭐 제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얘 처짐은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3EI분의 PL 3승 해가지고 P에다가 VB 집어넣으면 얘 처짐 구할 수 있죠. 얘 처짐 이렇게 올라가는 처짐을 얘 처짐은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얘 처짐 당장 얘 처짐 하려고 해도 얘 처짐을 구하려고 해도 우리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뭐 가상일법을 쓴다거나 여기에 가상일법으로 여기 이렇게 하중 2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뭐 카스텔리아노 정리를 하려고 해도 여기 하중 P 제로를 때려야죠. 그렇게 해서 이 점의 처짐을 산정을 해야지 이거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케이스의 처짐을 어차피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변일치법은 아직 꽤 좋은 방법이므로 아직 꽤 쓸만한 방법이지만 처짐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처짐에 관한 공식을 외우고 있는 경우엔 빠른 풀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구조물을 보고 아 이거는 정말 내가 처짐을 다 외우고 있는 이 처짐을 다 외우고 있어서 아 이거는 하면 금방 풀 수 있겠다 싶은 경우에는 아직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런데 처짐을 산정하는 별도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할 때 가상일법을 사용하면 가상일법은 어차피 적분을 편하게 할 수 있을지언정 구조물을 여러 번 풀어야 되죠. 1차 부정정만 해도 2번 풀어야 되고 2차 부정정 3번 풀어야 되죠. 그렇게 여러 번 푸는 걸 감수해야 되니까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카스틸리아노 정리 가지고 처짐을 구하려고 봤더니 아니 카스틸리아노 정리 쓸 거면은
카스틸리아노 제2정리까지 이용해가지고 그냥 에너지법으로 풀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풀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처짐을 내가 바로 구할 수 있는 경우를 빼고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짐을 바로 산정 가능할 때만 쓴다. 물론 저는 처짐을 바로 산정한 경우에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 기억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처짐이 맞는 처짐인지 저는 확인할 수 없어서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럴 때만 쓸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이 에너지법. 이 에너지법은 카스틸리아노 제1정리는 처짐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제1정리와 카스틸리아노 제2정리 두 개를 같이 사용해가지고 푸는 방법인데요. 아까 가져왔던 구조물인데 얘도 똑같이 1차 부정정이죠. 1차 부정정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1차 부정정이면 얘를 이제 정정보로 만든 다음에 푸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해제보라고 하는데 그 해제보로 만들기 위해서 1차 부정정이면 하나의 부정정력을 써야 되고 2차 부정정은 두 개의 부정정력을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부정정력을 이렇게 줬다. 얘가 M, 얘가 V. 이 두 개 다 부정정력 해가지고 풀었다. 답이 틀리게 나옵니다. 그렇게 풀면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얘랑 얘 이 두 개의 부정정력 가지고 풀면은 얘 불안정이잖아요. 불안정 상태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물을 여기가 이제 모멘트까지 다 꽉 잡고 있는 상태로 유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 구조물을 푸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정력 개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1차 부정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정정력을 씁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 반력 VB를 부정정력으로 두는 게 가장 쉽죠. 뭐 혹은 여기 모멘트를 부정정력으로 둬서 얘를 정정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반력 VB를 두면 얘는 이제 캔틸레버 보가 되는 거죠. 캔틸레버 보 플러스 부정정력 VB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반력 VB를 뒀을 때 그럼 이제 모멘트 M1 구간별 부재력을 산정해야죠. M2 그래서 이 M1하고 M2 알면 변형 에너지 U를 구할 수 있죠. 2I분의 M1 제곱 이 L분의 2구나. 예, 해서 더하기 2I분의 M2 제곱. 이렇게 하면 이제 변형 에너지가 나오죠. 이 변형 에너지 구한 다음에 B점의 처짐을 구해요. B점의 처짐 구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라운드 U분의 라운드 VB 하면 되죠. 하중 P가 작용할 때 이 점의 처짐 구할 때 기억나시죠? 라운드 U분의 라운드 VB를 하면 되는데 여기 처짐이 얼마예요? 지점이 있는데 처짐이 발생을 안 하죠. 얘가 0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소 일의 원리고요. 최소 일의 원리가 이제 기본은 이렇고요. 보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에너지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에너지법이 예전에 선호되지 않았던 건 여기 적분이 복잡해서 선호되지 않았지만 어차피 적분을 계산기가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빠르다. 예, 적분이 복잡해지는 게 단점인데 적분을 계산기가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풀이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에너지법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은 매트릭스 응력법은 나중에 이제 매트릭스 변이법 할 때 매트릭스법이 총 3가지 있거든요. 그 3가지에 대해서 같이 세트로 묶어서 설명을 하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매트릭스 응력법도 우리가 이 방법으로 풀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적인 설명만 좀 더 상세하게 하는 수준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강성도법인데요. 강성도법은 여기 델타가 미지수. 처진각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가 힘 강성이면 여기가 힘 강성이고 여기가 모멘트
면은 이제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점에서의 변형을 미지수로 두고 구조물의 강성도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설명한 이 유연도법 같은 경우는 일단 미지수가 적을수록 우리가 풀기 편한 거잖아요. 미지수가 적어야 풀기 편하잖아요. 미지수가 적으면 풀기가 쉬워지겠죠. 따라서 이 유연도법을 사용할 때는 미지수가 이 절점에서의 단면역이죠. 이 부정정역 개수가 적을 때 뭐 결국에 부정정 차수가 낮을 때 뭐 1차 부정정, 2차 부정정, 3차 부정정 정도까지는 이 유연도법이 좋습니다. 3차 이하 권장. 좀 예외 상황은 있어요. 만약에 이 가상이법이면 3차 부정정만 돼도 되게 버거워지거든요. 그런데 에너지법을 사용하면 사실상 한 5차 정도까지도 풀 수는 있다. 5차 정도까지도 에너지법을 쓰면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3차 이하, 부정정 차수가 3차 이하일 때가 권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강성도법 같은 경우는 강성도법은 이제 처짐하고 처짐각을 미지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얘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처짐하고 처짐각 미지의 변이가 적을수록 여기 풀기가 편하다는 거죠. 미지의 변이 이걸 이제 자유도라고 합니다. 자유도가 낮을수록 풀기 편하다. 자유도라는 건 이제 건물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냐, 그 절점에서 변이가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정단이 있어요. 이 절점, 1절점에서 자유도는 얼마일까요? 내가 얘를 이렇게 꽉 잡고 있어요. 이 고정단처럼 꽉 잡고 있으면 얘는 여기서는 처짐도 발생하지 않고 처짐각도 발생하지 않죠. 얘는 자유도가 없습니다. 자유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점에서는 이 고정단에서는 완전히 고정돼 가지고 이렇게 힘을 줘도 이 자리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쪽 자리는 자유도가 있죠. 이 자유도 여기는 이제 x 방향 자유도도 있고 y 방향 자유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회전도 하죠. 자유도 3개, 여기 이제 자유도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웬만한 문제는 한 5차 부정정까지도 에너지법으로는 풀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나만 푼다고 하면은 강성도법은 한 가지 풀이법만 한 다음에 완전히 집중해서 숙달한 다음에 이 강성도법을 버리는 것도 현재로서는 하나의 전략으로 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강성도법을 역학을 좀 많이 풀려면 강성도법을 버릴 수가 없는 게 문제 중에는 이런 문제도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얘를 풀려고 봤더니 부정정역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푼다는 거예요. 이런 애는 이제 무조건 강성도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거의 뭐 한 3, 4회? 아, 3, 4회보다 많이 네요. 한 5, 6회에 하나 꼴 정도로는 출제가 돼요.
5, 6회 한학글로 출제되는 이 문제를 버린다라고 하면 에너지법 하나만 들고 가는 것도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성도법을 우선 종류를 별로 좀 보면은 절점에서의 변형을 미지수로 두고 구조물의 강성도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했고, 예전에 가장 선호했던 방법이 이제 처진각법이죠. 처진각법은 이제 골조의 변형량에 대한 처진각 방정식을 세우고 적합 조건으로 푼다라는 거고, 뭐 처진각 방정식이 그렇게 외우기 그렇게 무리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서도 만약에 자기가 역학을 좀 자신이 있는데 처진각법이 어느 정도 처진각법으로 푸는 게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굳이 다른 방법을 익히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새로 할 거면은 버리세요. 얘가 가장 효율이 좋은 베스트는 아니에요. 최선은 아니에요. 차선이에요. 차선 정도로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모멘트 분배법. 양단이 고정단일 때 모멘트를 산정한 다음에 얘가 이 어떤 조건이건 다 상관없이 모든 점이 다 이렇게 구속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부조물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도 구속, 얘도 구속, 얘도 구속. 이렇게 다 구속시켜 놓고 한번 푼 다음에 이 과정까지 갈 때 모멘트를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해 가지고 수렴을 시키는 방법이 이 모멘트 분배법이 되겠습니다. 이 반복 계산이 많아 가지고 되게 불편한 방법인데 풀이법 자체는 참신하고 쉽습니다. 풀이법에 대한 이해는 쉽습니다. 풀이법에 대한 이해도 쉽고 뭐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모멘트 분배법이 아주 자기가 이 정도 아주 자신 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처진각법에 비하면 범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경우는 그냥 매트리스 변이법을 익히시는 걸 권장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이게 이 수렴시키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 처진각법으로는 여러 공식들을 유도한다거나 모든 게 다 미지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산정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다. 근데 모멘트 분배법은 다 미지수로 다 변수들로 미지수란다. 다 변수들로 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길이 L 그리고 이 강성 K 얘는 K1 얘는 K2래. 그 하중 P하고 모멘트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황이면 모멘트 분배법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경우에도 처진각법은 쓸 수 있기 때문에 택한다면은 차선이 되는 건 처진각법. 차선. 모멘트 분배법은 특정 풀이법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말고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버립니다. 일단은. 풀지 않은 분들은 계속 들고 갈 값어치는 있어요. 가끔씩 모멘트 분배법으로 푸시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모멘트 분배법은 버린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직접 강성도 매트리스법이란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각 요소의 매트리스를 조합해서 정체 강성 매트리스를 산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매트리스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매트리스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직접 강성도 매트리스법은 일반적인 역학책에 나오는 매트리스법이 다 이 직접 강성도 매트리스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매트리스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효율이 좋지 않다. 그래서 얘는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매트리스 변이법인데요. 이 매트리스 변이법은 처진각법 플러스 매트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 처진각법 플러스 매트리스라고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매트리스 사이즈가 얘보다 많이 작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를 푸는데 강성도법 중에 가장 빨리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매트리스 변이법이다. 다만 계산기가 좋을 때 기준이죠, 물론. 어쨌든 매트리스 변이법이 가장 빠르다. 그러므로 강성도법은 매트리스 변이법만 앞으로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아주 간혹 풀이법 제한되어 있는 거는 부정정 구조물 강의 다 끝난 다음에 맨 뒤에 끄트머리에 맛보기로 처진각법하고
모멘트 분열법 같은 거 조금씩 풀 거예요. 풀이법 제한이 걸린 것만 한 두세 개만. 그럼 이제 이 강성도법 첫 번째 이 처진각법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3차 부정정이죠. 3차 부정정인데 자유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A점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얘를 이렇게 꽉 붙잡고 있어요. 꽉 붙잡고 있으면 얘는 이제 변형이 전혀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B점 같은 경우는 B점은 내가 이렇게 세워놓기만 했잖아요. 지점이 이렇게 세워져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막 돌 수가 있죠. 마구마구. 따라서 얘는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자유도가 있습니다. 자유도가 1개. 다만 사실 이 자유도 1개라고 본 이유는 얘는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이 축변형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유도가 1개고 축변형을 무시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보호 풀 때 축변형 무시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축방향의 변형을 무시했을 때 이 자유도가 하나라는 거고 축방향의 변형을 무시하지 않게 되면 그럼 이 경우에 자유도 2개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3차 부정정 구조물인데 이 경우에 이 처진각법의 이 처진각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게 되면은 일단 이 처진각 방정식을 외워야 되는 거죠. 외워야 되는 것이고 A 자리의 모멘트가 얘가 이제 MAB가 되는 거고 B 자리에 발생하는 이 모멘트가 이제 MBA C 자리 모멘트가 MBC 예, MCB 이렇게 각각의 모멘트 하나, 둘, 셋, 네 개로 분리한 다음에 각각의 모멘트를 전부 다 이 방정식으로 해서 구하는 거죠. 이때 이 세타 A 같은 경우는 A점에서의 이 처짐각이 될 것이고 이 세타 B는 B점에서 처짐각이 될 것이고 이 델타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부재 자체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경우 부재가 이렇게 쭉 쳐져 있는 여기가 지점이고 이 부재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경우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델타가 되는 거죠. CAB는 이제 고정단 모멘트라고 해서 얘는 이제 완전히 좌우변이 다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 좌우변이 다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앙에 하중 P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때 작용하는 이 모멘트가 이제 CAB, CBA가 됩니다. 이 고정단 모멘트도 결국에 외워야 풀 수 있죠. 물론 저는 이 고정단 모멘트 외우는 게 너무 싫어서 이걸 그냥 풉니다. 내가 모르는 하중 조건 나오면 그냥 풉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케이스는 저도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고정단 모멘트는 매트릭스법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진각 방정식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다 단정하고 나면 그럼 이제 B점에서 모멘트 B점에서 P의 평형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MBA 플러스 MBC는 0 해놓고 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유도가 1개이기 때문에 식 하나면 풀립니다. 그래서 이 처진각법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이 처진각 방정식에 대한 적합 조건으로 푸는 방법이고 이 메인으로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성도법 두 번째는 이 모멘트 분배법인데요. 이 분배율에 따라서 분배했다가 전달했다가 분배율에 따라서 또 분배하는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계속 맞춰가지고 수렴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이때도 이제 모멘트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한 모멘트에 대해서 얘를 이제 아까 MAB 의미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계산기 입력 때는 M1, M2, M3, M4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 집중하중 P가 떨어지죠. 집중하중 P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집중하중 P에 대해서는
이 집중하중 P에 대해서 이렇게 양단 고정단이라고 보고 아까 봤던 이 고정단 모멘트를 여기서도 이렇게 구해줍니다. CAB, CBA.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다른 하중이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 자리랑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가 이제 초기 하중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분배율을 산정하고 분배율 이 상태에서 이제 분배율은 이제 강성이 크면 클수록 힘을 많이 가져가죠. 강성이 크면 클수록 힘을 많이 가져가고 얘는 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힘을 100% 다 가져가는 거죠. 이제 분배율에 따라서 분배율을 강성비에 대한 분배율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율에 따라서 위에 구했던 힘을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 구했던 이 힘이 이 분배율 따라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분배. 이후 전달을 하죠. 이 절점에서 분배된 게 이 부재를 따라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여기서도 여기서 분배된 힘이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겠죠. 전달된 힘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달된 힘을 다시 분배해. 분배는 분배율에 따라서 분배하고 얘를 다시 또 전달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은 이 정해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해석지를 수렴시키는 방법이다 보니까 반복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게 불편해서 별로 선호되지 않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모든 수치가 다 숫자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다 보면은 변수로 주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풀기엔 이 방법은 베스트도 아니고 차선조차 못 된다. 다만 모멘트 분배법으로 푸시오란 문제는 종종 출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진 않다. 가치는 있다. 그런데 일단 선호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 직접 강성도 매트리스법인데요. 직접 강성도 매트리스법 같은 경우는 일단 매트리스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했고요. 매트리스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다만 이건 이제 감차를 이용하면 사이즈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감차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매트리스 사이즈가 어느 정도로 커지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조금만 사이즈 정도, 매트리스 사이즈 정도만 들고 와 보면 뭐 이 정도 부재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 정도 부재가 있다라고 치면은 축변형 무시일지, 축변형 무시, 축변형까지 무시 안 하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 강성 매트리스는 여기에 대한 직접 강성도법으로 풀었을 때 여기에 대한 강성 매트리스는 최종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요. 하나, 둘, 셋, 6 곱하기 6이 됩니다. 12 곱하기 12가 됩니다. 부재별로 6 곱하기 6이기 때문에 8 곱하기 8이네요. 죄송해요. 8 곱하기 8. 8 곱하기 8이 됩니다. 부재별로 4 곱하기 4, 4 곱하기 4. 이것도 축변형 무시했으니까 4 곱하기 4고 축변형 무시 안 했으면 6 곱하기 6이 됩니다. 이 과정도 짜증나고 이 과정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부재 단위의 좌표계의 강성 행렬이 전체 단위의 좌표계로 변환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사실 직접 강성도법으로 풀라고 직접 강성도 매트리스법으로 풀라고 해도 저는 풀겠어요.
이 과정은 이 경우는 사실 굉장히 해피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까지만 있다면 직접 강성도 매트리스법을 제가 버리라고 안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타가 존재하겠죠. 얘에 대한 요소 행렬을, 이 요소 매트리스를, 이 부재 단위 매트리스를 이쪽 좌표계로, x, y 좌표계로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짜증나요. 여기에 대한 매트리스를 이렇게 짜서, 여기에 대한 매트리스가 이제 4 곱하기 4, 축변형 이때는 무시할 수가 없네요. 이때 이제 6 곱하기 6이 될 텐데, 6 곱하기 6 행렬을 이렇게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회전을 시켜서. 그래야 이제 최종적인 강성 매트리스, 그러니까 이제 강성이 지금, 강성 방향도 지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XY 축에 대해서 강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체 강성에서는 XY 축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과정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 하기에는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직접 강성도 매트리스법은 이 프로그래밍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 전산화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이 수계산에 있어서만큼은 이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성도법의 매트리스 변이법. 얘는 이제 뭐 평형 매트리스하고 부재력 매트리스 산정은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부재력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매트리스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직접 강성도 매트리스보다는 확실히 작아집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강성 매트리스가 앞에 방법은 이제 사이즈가 매우 커져서 이제 감차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얘는 다 만든 다음에 감차를 해야 돼요. 사이즈만큼은 만들어 놓고 0으로 비워놓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다 만들어 놓고 감차를 해야 되는데, 얘는 처음부터 사이즈가 요소 매트리스, 이 4 곱하기 4 매트리스를 넘어가는 일이 없는 거죠. 자유도만큼의 매트리스만 나와요. 최종적인 강성 매트리스는 자유도만큼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구조물이다. 이런 구조물의 경우는 이제 요소 단위의 매트리스는 이 4 곱하기 4가 나오는데, 전체 강성 매트리스는 여기 자유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로 나온다는 거죠. 감차를 한 사이즈로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감차를 한 사이즈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좌표계 변환 과정이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별도의 좌표계 변환 과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우리가 강성도법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는 매트리스 변이법입니다. 실제로 저야 어차피 학벌도 다니던 직장도 이런 것도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은, 제가 예전에 생구조 다닐 때 사내 강의로 구조기술사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학을 하시는 분이 2분이 있었어요. 역학 하시는 분이 2분이 있었어요. 2분인데 둘 중 한 분은 고전 역학. 그러니까 변이일치법 아니면은 변이일치법, 그리고 이 처진각법, 그 다음에 이제 모멘tum 몇부 이런 거에 대한 걸로 가르쳤고, 나머지 한 분은 주구장창 매트리스 변이법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 중에 정답을 찾는다면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이거예요. 주구장창 하나만 숙달시켜서 하나로 모든 문제 풀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때가 2013년이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 매트리스 변이법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풀이법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이 2분 다 구조기술사인데 이분이 밑에 분을 계속 깠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매트리스법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다. 자기가 풀으면 죽어도 시간 내에 안 풀린다. 자기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안 되죠. 직접 강성도 매트리스법으로 주구장창 푸는데 어떻게 풉니까? 더구나 이분은 계산기도 카시오를 썼어요. 이분은 계산기 TI-89를 썼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계산기보다는 좀 구버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그 계산기를 사용해서 풀었고, 매트리스 변이법으로 풀면은 처진각법보다 빨리 풀 수 있어요. 직접 강성도 매트리스법으로 풀면 시간 내에 풀기 어렵죠. 그래서 아무튼 별거 아닌 사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사해석법. 이건 이제 앞에 두 가지 설명한 유연도법, 강성도법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근사해석법은 이 매트리스 변이법까지 끝난 다음에 이건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요. 개념만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변곡점의 위치를 가정해서 힌지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구조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너무 간단한 구조물이면 근사해석법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뭐 이 정도 구조물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지점이 다 픽스. 여기 지점이 다 픽스가 되면 부정정 차수 산정 직관적으로 산정이 안 되네요. 이런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얘를 일단 정정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정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다 힌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다 힌지로 봐버리면 이제 정정 구조물이 되는 거죠. 정정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조물을 정정으로 만들고 이 근사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많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뒤로 뺐는데 부정정 구조물 해석이 끝나고 나면 근사해석법에 대한 것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사해석법 출제될 만한 유형이 한 2개밖에 없거든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2가지 정도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기출문제 이거는 이제 101회부터 119회까지 부정정 구조물 해석에 대한 기출문제만 제가 가져온 거예요. 계산 문제만. 이걸 들고 온 이유는 풀이법 제한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어떤 풀이법들로 제한이 되느냐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는데요. 일단 여기 제가 아무런 표시하지 않은 건 풀이법 제한이 없는 어느 풀이로 풀건 상관이 없는 문제들이었다는 거고요. 강성 매트리스법 하나, 직접 강성 매트리스법. 이 경우는 대놓고 직접 강성도 매트리스법으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이제 매트리스 사이즈를 직접 강성도 매트리스 사이즈로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직접 강성도 매트리스로 풀어야 되는 게 하나 나왔고, 모멘트 분배법. 얘는 107회 2교시 4별, 이거 진짜 잔인한 문제인데 모멘트 분배법으로 한번 풀고 처진각법으로 한번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5분 간당간당해요. 좀 잔인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 강성 매트리스. 모멘트 분배, 강성 매트리스 에너지법. 일단 그 강성도법 중에 제일 많은 건 강성 매트리스법. 그러면 이제 앞에 제가 매트리스 변이법도 강성 매트리스법이거든요. 이 매트리스 변이법도 강성 매트리스법이므로 얘는 이제 두 가지라는 거죠. 매트리스 변이법, 뭐 직접 강성도 매트리스법. 근데 뭐 풀이법이 제한돼 있을 때를 대비한다면은 얘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유연도법 같은 경우는 에너지법 말고는 풀이법 제한이 걸리지 않았네요. 유연도법은 당연히 그래서 에너지법을 사용하는 거죠. 서비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이 계산형 문제만이거든요. 서술형 문제.
서술형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매트리스랑 매트리스 변이법. 예, 강성 매트리스법이죠, 그게. 강성 매트리스법하고 예, 에너지법. 서술형도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만 택한다면 이 두 가지를 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여기서도 한 번 더 증명을 할 수 있겠네요. 서술형 문제가 생각보다는 좀 나와가지고 두 개 합치면은 거의 한 6문제 정도 돼요. 6개인가 7개인가 그래요. 6개인가 7개인가 그런데 그 중에 뭐 에너지법하고 관련돼 있는 최소일법도 결국 에너지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에너지법하고 관련된 문제가 2개 정도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다 매트리스법하고 관련된 서술형 문제였어요. 그럼 이제 간단한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의 3교시 문제고요. 강성 매트리스법을 사용해서 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트리스 변이법으로도 풀어도 되고 직접 강성도 매트리스법으로도 풀어도 됩니다. 제 교재에는 뭐 직접 강성도 매트리스법도 맛이나 보라고 제시는 해놨는데 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보부제에서 이제 B점, 여기가 B점이거든요. B점에서 처짐각, 발력 및 부재력을 이제 강성 매트리스법으로 구하고 전단력도와 힘 모멘트도를 그리는 문제였는데요.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유도가 2개네요. 이 B점에서 자유도 2개가 있고 부정정 차수는 뭐 3차 부정정이긴 하지만 축변형은 무시하면 2차 부정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축변형 무시 시 2차 부정정이기 때문에 얘는 뭐 어느 방법으로 풀어도 풀려면 풀 수 있네요. 사실 이 문제는 최소일법으로 푸는 게 더 빠릅니다. 에너지법이 더 빠릅니다. 근데 어쨌든 강성 매트리스법으로 풀려고 했으니까 강성 매트리스법으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강성 매트리스법으로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됩니다.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여기 부재력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Q1, Q2 이 부재력입니다. Q3, Q4 전부 시계 방향으로 그려주는 게 많이 중요하고요. 전부 다 시계 방향으로 그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B절점에서의 절점 B에서의 이 변형이 미지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건 이 회전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처짐 두 가지 처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절점 평형 방정식을 세우는데 이 B점의 배형 조건으로부터 B점의 배형 조건으로부터 B점 모멘트 전체는 0이 되므로 B점 모멘트 전체가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Q2 플러스 Q3 Q2 플러스 Q3는 마이너스 P 곱하기 L이 되죠. 이 절점에 지금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점에서 이 수직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Q1하고 Q2는 모멘트라서 내가 이거를 모멘트 가지고 이걸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렇게 분해를 해줍니다. Q1, Q2,
Q3, Q4 이렇게 분해를 해주고, 그럼 이제 여기 반력을 얘 이제 VB1, 얘 이제 VB2 이렇게 놓으면 A점 모멘트가 0이므로 Q1 더하기 Q2 플러스 VB1 곱하기 L은 0 하면 여기서 이제 VB1을 알 수 있는 거죠. Q1 VB1은 Q1분의 L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네요. 마이너스 1분의 L Q1 더하기 1분의 L Q2가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여기 이 시점에 시그마 MC는 0이 되므로 여기서 이제 Q3 더하기 Q4 빼기 VB2 곱하기 2L은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VB2는 2L분의 1 Q3지. Q3 더하기 2L분의 1 Q4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VB1하고 VB2를 구했어요. 딱 구하고 나면은 이 수직 조건에서 이제 시그마 V는 0이므로 여기 P 있죠. VB1 0하고 VB2 있죠. 그래서 이제 VB1 더하기 VB2는 P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VB1하고 VB2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Q에 대한 모멘트에 대한 부재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얘가 식 1이 되고 얘가 식 2가 돼서 식 1하고 식 2를 매트리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워야 되겠네요. 앞에 식을 이제 매트리스로 표현하게 되면 이 VB1 더하기 VB2 P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VB1이 마이너스 Q1 분의 L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Q2 분의 L이었어요. 그리고 V2 같은 경우는 Q3분의 2L 더하기 Q4분의 2L 한 개의 결국에 이제 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Q2 더하기 Q3는 마이너스 P 곱하기 L이었어요. 얘를 이제 매트리스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매트리스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분의 L, 마이너스 1분의 L, 1분의 2L, 1분의 2L, 그리고 0, 1, 1, 0. 위아래 순서 바뀌는 건 상관없는데 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놔가지고 순서를 뒤집은 거예요. 곱하기 Q1, Q2, Q3, Q4를 하면
P 마이너스 P 곱하기 L이 되죠. 얘를 그냥 행렬로 표현한 거에 불과해요. 얘를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고 나니까 이제 얘가 A 매트리스가 된 거죠. 평형 매트리스라고 해서 얘를 이제 A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하중 매트리스 P가 되는 거죠. 하중 매트리스 P.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부재령 매트리스 Q인데, 부재령 매트리스 Q는 어차피 Q1, Q2, Q3, Q4 4개 다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값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얘가 이제 부재령 매트리스 Q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전부제 강성 매트리스 S를 구합니다. 얘는 매트릭스 시간에 유도를 할 건데, 흰 부재 같은 경우는 S는 예. 얘는 1분의 2i 곱하기 사, 2, 2, 4. 여기서 이제 L이고 2i라서 4, 2, 2, 4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4, 2, 2, 4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굳이 따지면 2L분의 2i인데 약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자리도 똑같이 4, 2, 2, 4가 됩니다. 여기까지 구하고 나면 이제 구조물 강성 매트리스 K는 ASAT, 변이 매트리스 D는 K 역행렬 곱하기 P, 부재령 매트리스 Q는 SAT D.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하고 나면 그 나머지 덤으로 쭉쭉쭉 나옵니다. 그럼 이제 계산기 찍은 거 보여드려야죠. 이 매트리스라서 이 하나하나 입력창은 다 큰데 이 하나하나 입력은 되게 크게 돼 있는데 입력 횟수는 몇 번 안 됩니다. 맨 처음에 이 평형 매트리스 A, 평형 매트리스 A를 이렇게 계산기한테 구해서 알려줬고요. 이걸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0 매트리스를 만든 다음에 0 매트리스를 위에 읽어와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 주는 게 입력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부재 강성 매트리스, 전부재 강성 매트리스 S를 이렇게 구해주고, 전부재 강성 매트리스도 입력은 이렇게 한 번만 한 건데, 영향력 만든 다음에 입력 이렇게 한 건데, 매트리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을 많이 잡아먹네요. 그리고 이제 하중 매트리스 대입하고 여기까지 입력하고 나면 3개 입력했죠. 3개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A 곱하기 S 곱하기 AT 하니까 K, 얘가 이제 구조물 강성 매트리스가 됩니다. 얘가 구조물 강성 매트리스고 자유도가 2개였기 때문에 이 곱하기 2로 나온 거예요. 자유도가 2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한 행렬의 역행렬은 그냥 마이너스 1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PP, 하중 매트리스를 P로 표현하면은 하중 P하고 겹치니까 이 PP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역행렬 곱하기 하중 해가지고 D를 구했는데 얘가 이제
위에 게 이제 처짐, 위에 게 처짐이네. 예, 위에 게 처짐. 얘가 이제 처짐각이 됩니다. 예, 처짐각.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부재령 매트리스 S 곱하기 AT 곱하기 D 했더니 부재령 매트리스 Q1, 이게 이제 Q1, Q2, Q3, Q4 다 구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답안 정리만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정리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매트리스 변이법 풀이는 이러면 이제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최소일법으로 검사를 해야죠. 이 정도 간단한 문제는, 이 정도 쉬운 문제는 반드시 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하라고는, 저도 모든 문제 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모든 문제 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 정도 문제는 2번 풀어서 검산까지 하도록 연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에너지법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법, 검산. 에너지법 검산을 위해서 부정정력을 선정해야죠. 부정정력을 이렇게 선정. 부정정력 V, 부정정력 M, 부정정력 V, 부정정력 M. 그리고 이제 A점에서 B점까지의 구간에 대한 모멘트를 얘를 이제 M1이라고 하고 B점에서 C점까지 모멘트를 M2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간별 모멘트를 구해야죠. 반력은 구할 필요가 없죠. 시점의 반력을 굳이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의미가 별로 없네요. M1하고 M2 부재력 산정하는데 관계된 반력이 없기 때문에 이용해 반력을 생략해도 되는데 반력 산정을 생략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구간별 모멘트 M1은 M 플러스 V 곱하기 X, M2는 M 플러스 V 곱하기 L 플러스 X 빼기 P 곱하기 L 빼기 P 곱하기 X가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 X라고 봤을 때 M1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서 다른 하중이 없고 모멘트 처음에 M만큼의 모멘트를 받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이 V 곱하기 8 길이가 길어질수록 모멘트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M 플러스 V 곱하기 X 그리고 이제 M2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X잖아요. 여기가 X 얘가 이렇게 X라고 부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X이기 때문에 모멘트 M은 그대로 가는데 V 같은 경우는 팔 길이가 L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고 질점에 작용하는 이 모멘트 PL이 이게 반시계 방향이라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PL이 된 거고 P 곱하기 X가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구간별 부재력 산정이 끝이 나죠. 그럼 이제 변형 에너지 변형 에너지는 L에서 0까지 2i분의 M1 제곱 dx 더하기 2L에서 0까지
2i분의 2i가 아니지. 여기 4i죠. 2 곱하기 2i m2제곱 dx. 그래서 변형에너지 산정하고 부정정력 바로 여기서 산정 가능합니다. 라운드 u분의 라운드 m는 0, 라운드 u분의 라운드 v는 0이므로 m하고 v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계산기 확인을 좀 해볼게요. 얘가 m1이죠. ma 플러스 여기서 이제 m이라고 안 하고 a를 이렇게 붙여놨네요. a 뭐 여기 다 붙이죠.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도 a. ma 플러스 va 곱하기 x 여기 그대로 있죠. ma 플러스 va 곱하기 x, ma 플러스 va 곱하기 l 플러스 x, ma 플러스 va 곱하기 l 플러스 x 빼기 p 곱하기 l 빼기 p 곱하기 x 여기 그대로 있죠. 이게 m1, m2. 그리고 이제 변형에너지 산정해 줍니다. 2i분의 m1 제곱, 4i분의 m2 제곱. 해서 변형에너지 산정해 줍니다. 변형에너지가 이렇게 뭐 복잡하게 나오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최종적으로 라운드 u분의 라운드 ma, 라운드 u분의 라운드 mva 이 두 개 다 0이 되므로 ma는 37분의 18 pl, va는 37분의 44p. 이 앞에 구한 거랑 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죠. 얘가 ma잖아요. 따라서 이 부재력 Q1하고 ma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37분의 마이너스 pl, Q1이 보니까 37분의 마이너스 18ql, pl 값이 일치하네요. ma하고 Q1이 일치하죠. 그럼 이제 앞에 푼 게 맞구나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간 내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 내 25분 안에 계산도 하고 검산까지가 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부정정 구조물의 해석, 이거 사실 역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앞부분 모르면 여기까지 못 넘어오기 때문도 있는 거고, 여기가 사실 출제도 가장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부정정 구조물 해석 공부 범위에서 에너지법하고 매트리스 변이법만 익힌다라는 거죠. 뭐 가끔씩 이런 얘기 하는 분 있습니다. 뭐 풀이법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다? 틀린 얘기입니다. 에너지법하고 매트리스 변이법만 주구장창 익혀가지고 얘 가지고 틀리지 않도록 연습합니다. 틀리지 않게 숙달한다. 이 두 가지 방법만. 나머지 방법은 다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답이 맞다고 만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역학 문제는 답 맞으면은 25점 만점에 막 25점 나오고 그래야 될 거라고 착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답안 작성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답안 작성 연습이 어떤 점에서 필요하냐면, 내가 알아보기 편한 답안이 아니라 출제위원이 알아보기 편한 답안이라 해야 되는 거죠. 출제위원을 알아보기 편한 답안. 사실 뭐 풀이법에 따라서 점수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매트리스 변이법으로 내가 풀었어요. 매트리스 변이법으로 풀었는데 나만 알아볼 수 있게 그냥 갈겨가지고 막 풀었어요. 이 글씨 잘 쓰고 못 쓰고 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다른 문제인데 중간 과정을 막 생략하고 매트리스 변이법으로 풀었어요. 채점위원이 딱 봤는데 얘가 답이 맞는데 어떻게 푼 거야? 어떻게 풀었는지 본인이 납득이 안 됐는데
점수를 만점을 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알아보기 편한 답안, 특히 어려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출제위원들한테 생소할 것 같은 풀이법으로 풀면 풀수록 더 그렇습니다. 매트릭스 변이법이 그래서 실제 이걸로 풀면은 점수가 안 나오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트릭스 변이법으로 풀어도 출제위원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를 잘 서술을 하면 점수는 제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풀이법 제한 헛소리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제가 같은 풀이법으로 푼 사람이 만점 가까이 한 사람은 만점 가까이 받고 한 사람은 점수를 반도 못 받고 한 것도 봤어요. 어느 방법으로 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위원이 알아보기 편한 답안 플러스 정답이 필요한 거예요. 플러스 정답. 이 두 개가 다 돼야 만점 또는 만점 부근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답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답안 작성까지 열심히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풀이법을 많이 안다고 이득 보는 거 결코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점수가 다 나온다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연도법 중 하나, 강성도법 중 하나만 확실하게 익히고 숙달한다. 그래서 결국에 뭐 기승전, 에너지법, 매트릭스 변이법 이 두 개만이라는 거죠. 내가 진짜 역학이 자신 없다. 그러면 뭐 에너지법 하나만 들고 가는 걸 권장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상으로 오늘 뭐 부정정 구조물 해석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본격적으로 에너지법하고 매트릭스 변이법 순서대로 에너지법부터 이론적인 설명과 기출문제 풀이 하면서 뭐 자세한 테크닉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